35살에 청약을 해서 50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할 게 없어요. 재개발밖에는.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뭐 지방 다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조정지역 맞자마자 좀 지방 같은 경우 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전까지는 계속 같이 올랐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617, 710 딱 시작되자마자 그때 부산이 갑자기 시작이 됐고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부산이랑 대구랑 지금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원래는 부산이 가기 전에 원래 울산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울산이 계속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주물량 너무 많이 떨어졌었고 2018년, 2019년 너무 많이 떨어졌었고 2019년 가을부터 투자자들이 그때 문수로랑 비공사, 비공고 재개발 지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대장이니까. 많이 들어갔던 와중에 앞으로 입주물량이 3년 동안 없고 너무나 투자자들이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울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었던 와중에 617, 710이 트리거가 됐어요. 똘똘 한 채로. 그러니까 부산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죠.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는 정말 운이 없었죠. 한 6개월 오르고 6개월도 아니야 3개월 정도 오르다가 617 바로 딱 맞고 710 맞고 거기에 또 법인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선선선 진입으로 나중에 좋아질 지역이니까 대전, 세종 올랐고 청주 같은 경우는 안 올랐으니까 나중에 입주 물량이 당장은 있지만 앞으로 없으니까 또 가격도 싸고 법인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법인 초토화 돼버리니까 팔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청주는 그래서 가격이 다른 데 막 올라갈 때 청주만 계속 못 올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죠. 저평가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결국엔 규제 지역 맞고 그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청주는 너무 싸잖아요. 뭐 대전, 세종 뭐 12억, 13억인데 아직도 지금 대장이 아직 7억대니까. 막 지웰 막 엄청 막 지엘도 지금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뭐 대전이랑 세종이랑 뭐 천안이랑 비교했을 때 아직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장이다. 지금 이제 1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적이 맞다 보니까 서울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유동성이 쏠리는 어차피 뭐 다 이제 규제 지역이고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도 못 가지고 한 채만 가져가야 되면 그럼 서울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서울에 좀 다시 몰리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또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마용성 같은 경우는 투자금 5억 이하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개발, 또 압구정, 그다음에 반포 이런 데들이 지금 상단 또 뚫어주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한 달에 거의 1억씩 오르는 기분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월 1억씩? 월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할 게 없어요. 재개발밖에는. 취득세 때문에. 근데 재개발인데 철거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중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철거된 재개발뿐만 아니라 뭐 도로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취득세 중과가 없으니까. 이번 정부 때 20몇 번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시장의 움직임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확실히 규제가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1년 이하요. 1년 이하. 규제를 딱 하고 나서 시장이 멈추는 거는 딱 1년 이하. 길어봤자. 다들 그때만 딱 나오면 그냥 눈치만 살피는 거지. 왜냐하면 딱 뭔가 새로운 거니까 이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일단은 다 지켜보자. 그럼 거래량이 다 줄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근데 어디 안 가 결국에. 어디 안 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그 한순간에 모였던 수요들이 2, 3개월 뒤에 한 번에 몰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또 올라가 버리는 게 지금까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급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눌렸던 수요가 2, 3개월 뒤에 한 번에 몰리면 실효까지 가담을 해요. 눈앞에서 막 갑자기 막 치솟으니까 이게 규제의 역설인 거죠. 지금까지 항상 반복돼서 항상 계속 또 반복하려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때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정말 쇼킹했거든. 야, 다 죽었다. 그때는 뭐 모든 투자자들이 충격이었어요. 쇼킹이었고 다 던져야 된다. 정말 이제 끝났다. 부동산 투자로는. 지금 생각하면 파리 대책 그때로 돌아오고 싶죠. 그렇죠. 그때로 너무 그때는 만만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파리 대책만 해도 막 갑자기 막 중과가 생겨버리고. 정말 쇼킹했습니다. 파리. 보유세 뻘거는 다 있었어요 그때. 보유세 증가 뻘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4월 전에 다 팔라고 했잖아요. 김현미 도부 장관이. 정말, 안 팔았죠. 정말 명언이다. 안 팔았죠. 안 팔고 그때 증여하든가 아니면 다 임대사업자로 묶었는데 그 묶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갔던 어떻게 보면 또 역설이죠. 그러다가 뭐 2018년 알잖아요. 6, 7, 8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9.13을 부르긴 했지만 네. 엄청 올랐죠. 9.13 때도 나왔지만 주춤하고 또 올라갔고. 근데 9.13은 좀 충격이 좀 컸어요. 컸죠. 왜냐하면 그때 보유세가 그때 금매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좀 비슷해요. 이게 예전에 2003년도에도 그때 종부세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때가 시장이 1년 정도 잠잠했어요.
아무래도 보유세가 좀 타격은 좀 커요. 근데 이것도 적응을 해 사람들이. 아 그래 한 채로 가자 그냥. 한 채로 가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때도 2005년부터 대형이 그때 똘똘 한 채로 올라갔잖아요. 여러 채 보유하면 그때 종부세를 많이 내니까 한 채로만 다 쏠리는 거야 결국에. 이게 빨대울 거야. 이게 오히려 보유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 절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돈을 벌려는 그런 욕구들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래 한 채로만 가야겠다. 더 양극화 벌일 수밖에 없죠. 그때도 그래서 똘똘 한 채 대형만 근데 미친 듯이 막 버블세부 지역이 왜 나왔겠어요. 한 채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한 채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양극화만 더 벌어지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좀 잘못 지금 좀 핀트가 나간 것 같아요. 핀트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날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전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할 거 없고 막 가만히 있자니까 뭐 욕먹고 그래 이거라도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 그런 기조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주택자들. 집값을 얼마 전에 그 김광규도 집값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이번 정부만 믿었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망연자실 해가지고 집값 좀 잡아달라. 지금 무주택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 인정 못하고 3년 전 가격 그 가격만 보고 지금 가격이 하락할 거라만 믿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것들 공공임대 그 다음에 뭐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내 집 장만하고 싶은데 아 내 미래가 13평, 14평에 있는 그런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당황스럽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 내 미래가 저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발이 막 동동 구르는 거야. 큰일 났다.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냥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느니 못한 상황인 거죠. 안타깝지. 공공임대주택을 사람들은 그리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나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게 단계별로 있는 건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평생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또 소득 수준이 또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나와야 되는 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자산 증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등에 도움도 안 돼요. 뭐 주택 공급도 뭐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임대 상계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스럽잖아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나오고 있고. 임대주택이야 사실. 말이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인데 국가에다가 월세 주고 나중에 팔 때 LH에 파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차익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임대주택이랑 뭐가 달라요? 분양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 아니고 다 외곽에 짓고 물량도 많지도 않고 저 기다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기다리다가 이거 믿고 기다리다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이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검단이랑 지금 양주도 지금 아직도 입주를 다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12년 13년 걸렸는데 이거 지금 언제 입주하냐 이거죠. 35살에 청약을 해서 50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50살에. 아 진짜로 그래요. 60살에 지하철 뚫릴 수 있어요. 이미 은퇴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좀 많이 늦어요. 상계신도시 맞아요. 이거를 마냥 믿고 기다리고 내 모든 가족의 그런 미래를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올인이거든요. 너무 로또 청약 이렇게 비판이 많으니까 그래 로또를 아예 없애버릴게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택으로 이게 돈을 버는 게 왜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선제적인 투자가 있어야지 그 뒤따라오는 후속 투자가 있어서 전체적인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 건데 선제적인 투자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뒤에 후속 투자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게 사회적으로 도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은 바위가 아니다. 그쵸. 리브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이 개념에 이제 그렇죠. 포인트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헨리 조지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친몽자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수, 철저히 환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토지는 개인 게 아니라 이건 네. 국가 거다. 그렇게 해서 잘 된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잘 된 나라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 어떤 나라도 잘 된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 여기서 왜 베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지. 게임으로 치면 베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5천만을 상대로. 근데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나도 내 집 마련 갖고 거기서 자산도 올라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 중산층 올라가고 좋은 집으로 점점 내 집이 올라가 줘야지만 또 좋은 집도 내 원하는 집도 또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누구나 집을 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지금 1가구 1주택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모르. 1가구 1주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누가 강남 살고 누가 연천 살죠? 누가 철원 살고? 그렇죠. 누가 정해주는 거야? 이사를 어떻게 가는 거죠? 누가 정해주는 거야? 그럼 이사.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1가구 1주택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내가 돈이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 아, 그러면 나 큰일 났다. 강남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 이사 못 가는 거야, 이제 평생. 돈의 장벽이 쌓아지는 거죠. 그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한번 자리 잡으면은 그쪽으로 이사를 못 가. 그 사람이 팔지 않는 한.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이 그걸 꿈꾸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그래서 뉴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분노하게 되고 일일 일 분노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뉴스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일부만 정말 마음에 정말 그 꾹꾹 눌러서 담은 거를 블로그에 쓰는 거야. 눌러서 담은 거. 그나마 정제해서 다 쓰면 큰일 날 것 같거든. 다 쓰면 그래서 정제해서 쓰는 거죠. 창기 신도시가 뭐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수요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가 당장 안 사고 사전 청약을 해서 저걸 잡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 임대부랑 그다음에 환매 조건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나마 나은 게 지분 적립형인데 지분 적립형도 실상을 따져보면은 한 지역에서 그 최대 한 1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할부죠, 할부. 할부죠. 할부죠. 그러다 중간에 팔 수도 없고 네. 팔면은 그냥 LH에게 그 헐값에 넘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공공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해버리면 또 로또 청약 얘기가 또 나올 테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주택을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